이야기는 2000년대 중반 무렵 미스터리한 사고로 지금은 세상에 없는 친구에게 일어났던 실화이다. 그 당시 친구 수연이와 나는 대학 신입생들이었고 항상 교류를 해오며 꽤나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었다. 수연이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나쁘게 말하면 짠순이의 구두쇠였고 좋게 말하면 알뜰함의 급치를 달리던 친구였다. 그러한 성향은 집안이 어릴 때부터 가난함으로 인해 그런 영향이 커서 자신은 악착같이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웃으며 말해주는 애였다. 수연이는 고등학생 때부터도 방학 때만 되면 늘 짧은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렇게 모은 돈은 절대 허투루 쓰는 일은 찾아볼 수 없는 아이였다. 나는 수연이의 깊은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집에서 있고 싶어 하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독립하기를 바랬던 듯했다. 아니나 다를까 성인이 되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수연이는 밖에서 자신만의 마음 편안한 공간에서 살게 된다. 그러면서도 수연이는 성적도 좋은 편이었고 항상 알바를 하며 문제없이 혼자서 살아갔다. 나로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할 자신은 없고 수연이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자연스럽게 들 정도였다. 그러다 어느 날 수연이가 나에게 뭔가 자랑이라도 하듯 머리카락을 자꾸 매만지며 쓸어내리는 거였다. 나는 그제야 눈치를 챘고 수연이의 목에 예쁜 목걸이가 걸려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수연이에게 너 그런 거에 관심 없잖아? 근데 웬 목걸이야? 라고 물었고 수연이는 키득거리며 집으로 오는 길 구석에서 반짝거리는 게 눈에 띄어 운 좋게 주었다고 대답해 줬다. 목걸이를 주었을 땐 이게 금목걸이인지 가짜인지 긴가민가 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목걸이는 끊어져 망가져 있었고 겸사겸사 알아볼 겸 금은방으로 가서 알아봤고 18K 5돈이라고 사장님이 알려줬다고 한다. 그렇게 세공비를 얹어주고 예쁘게 개조를 한 목걸이가 지금 이거라고 자랑을 했다. 그러면서 좀 깨름직하긴 한데 목걸이를 주었을 때 피 같은 게 묻어 있었다고 덧붙여 나에게 이야기해줬다. 그 소리를 듣고 나도 깨름직함은 들었다.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바쁘게 지내고 항상 밝았던 수연이는 어느 날부터인가 매우 피곤하고 어깨와 목의 통증이 심해졌다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때만큼은 수연이가 너무 무리하게 삶을 살아가고 피로감이 몰려들어 피로 누적이 되어 그런지 알았다. 그도 그럴 것이 수연이는 하루에 아무리 많이 잡아야 5시간밖에 안 잤으니까 나는 수연이에게 조금 여유를 갖고 휴양도 해가며 지친 몸과 마음도 휴식을 부여하라고 조언을 해줬다. 하지만 수연이는 그런 거 하고는 별개인 것 같다고 말끝을 흐리며 말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수연이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져 갔고 엄청난 피로감 때문인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으며 그전과는 다르게 활기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돼버렸다. 나는 그러한 수연이를 보고 이러다 사람 잡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적극적으로 수연이가 쉴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렇게 수연이의 집에도 자주 방문을 하게 됐는데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묘하면서 음산함마저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늘했다.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니 더욱 상황을 모르는 입장이었고 진단이라도 받게 병원을 가보자고 권유를 했다. 하지만 수연이는 화들짝 놀라며 괜찮다고 했고 극구 병원을 방문하기를 거부했다. 나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티내지는 않았다. 그렇게 걱정되는 마음으로 수연이의 집을 그전보다 더 자주 방문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수연이가 묘한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있잖아 정미야. 몸이 약해지고 난 뒤부터 가위에 눌리며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를 상태에서 자꾸 웬 여자가 나타나. 그리고 나를 찾아내면 죽이기라도 할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목걸이를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목걸이를 원래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제안을 했다. 하지만 수연이는 그렇게는 하기 싫다고 했고 내 손에서 목걸이만 없어지면 될 거야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된다. 나는 정신 차리라며 너 그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말렸다.
하지만 내 말은 수연이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고 짜증난다는 듯이 나에게 성질을 내며 나가라고 했다. 나 역시도 기껏 걱정해줘서 말을 했는데 수연이가 그렇게 나오는 것에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수연이는 다음 날 안 좋은 몸을 이끌고 금은방에다 손수 목걸이를 처분해버리고 만다. 그러면서 수연이는 미친 듯이 웃으며 이제는 자기 손에 목걸이가 없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수연이의 커다란 착각이었고 큰 실수였었다. 그렇게 목걸이를 처분하고 긴장감이 풀려서였을까? 목걸이를 판 돈의 일부로 와인과 스테이크를 사와서 평소에도 술을 못 먹는 수연이는 진탕 취할 때까지 집에서 와인을 다 비우게 된다. 그렇게 술에 떡이 된 그날 밤 수연이는 떨어져도 사람이 어지간해서 죽을 수 없는 자신의 2층 원룸 방에서 밑으로 추락해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눈을 부릅뜬 채로 사망하게 된다. 수연이가 주운 목걸이는 죽은 사람의 목걸이였던 걸까? 목걸이와 함께한 뒤로 수연이는 왜 그렇게 나빠져만 갔던 걸까? 그리고 가위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수연이는 횡설수설하며 무엇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일까? 나에게는 아직도 수연이의 죽음이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그곳은 절대 혼자 가면 안 돼. 지금이야 시대가 발전하고 어딜 가도 좋은 시설에서 편하게 수영하며 물놀이할 수 있는 곳도 많아. 요즘에는 아이들이 강가에서 노는 경우를 보기 힘들다. 이야기는 오래전 내가 어렸을 때 겪은 일이다. 과묵한 편이셨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항상 잔소리처럼 하는 말씀이 있었다. 혹시라도 강에서 물놀이를 하려고 하거든 절대 혼자 가지 말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그러한 말들에 나는 새내라도 된 듯 강을 놀러 갈 때는 항상 어른들과 동행했다. 너무나도 궁금해서 아버지께 그 이유를 물었으나 좀 더 크면 이야기해 준다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별 탈 없이 무사히 고등학생이 되었고 우연치 않게 강가에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보며 나의 어린 시절이 추억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면서 어릴 때 아버지께서 강가에 왜 혼자 가면 안 됐는지를 그제서야 진중하게 물어볼 수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낯빛이 어두워지며 한숨을 크게 한번 쉬신 후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다. 그곳은 사람을 데려가는 강가야. 특히 혼자 있는 사람을 홀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곳이지.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해했지만 어렴풋이 물놀이 사고로 죽어나간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기에 그 진위를 이해할 수 있었다. 강가 옆쪽 길로 뚝방 공사를 하고 난 그때부터 어른아이 구분 없이 익사사고가 일어나게 됐다고 한다.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자주 일어나자 마을에서는 어지간하면 아이들을 강가에 보내지 말게끔 단속하라 했고 정물놀이를 하고 싶어 하면 어른들이 꼭 따라 붙어야 한다는 규정을 정하게 됐다고 한다. 그렇게 익사사고가 줄어드는 대신에 특정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다시금 마을이 뒤숭숭해지게 된다. 그렇게 안전장치와 가로등을 설치를 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고 사고 나는 차들은 항상 비슷한 곳을 들이받고 강둑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의 패턴이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도로를 만들 때 마을을 지켜주는 신목을 뽑아 그런 거라며 이장을 비난했다. 무당을 불러 위령제를 지내고 굿을 해도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늘어나기만 할 뿐이었다. 결국 마을 앞쪽의 강둑도로 구간은 명목상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도로가 폐쇄되며 더 이상 외지 차량들이 강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고 익사사고 또한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하지만 괴이한 존재들이 그 부근에서 자주 목격이 된다는 소문이 돌았고 강에서 뭔가가 둥둥 떠올랐다가 가라앉는 사람 형체 같은 것들도 보았다는 말들도 나오게 된다. 그러한 괴소문들은 널리 퍼지게 되었고 결국엔 그곳은 심령 스팟 장소로 변모하며 외지인들이 끊임없이 찾아드는 불길한 장소로 변하게 된다. 외지인들은 도로가 명목상 폐쇄가 됐음에도 자동차를 타고 어떻게 해서든 진입을 했고 그럴 때마다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흉흉한 사고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핸들이 자기 멋대로 꺾이면서 강 쪽으로 이끌렸다고 이야기를 한다. 마을 사람들은 대책을 강구해 도로를 철문으로 막아 통제를 했고 접근 금지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표지판을 달았지만 소용없었다고 한다. 그렇게까지 했어도 외지인들은 철문을 넘거나 철조망을 뜯어내 기어코 안으로 들어갔으며 아직도 그곳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